박 대통령은 오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 의회 합동연설은 총 39차례의 박수를 받으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포괄 이민개혁법이 성사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3천만 명이 영주권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메트로카드 발급기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한 재발급 신청이 한 달 평균 3만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15명 이상 기업체에 연간 5일간의 유급 병가 의무 조례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6번째로 행한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미 양국이 주도해 북한에도 문호를 개방, 환경 등 비정치적 사안에서부터 시작해 북핵 등 안보 현안으로 대화의 단계를 높여가는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주성훈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과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등 연성 이슈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동북아 다자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부터 함께 노력해가면 더 큰 문제와 갈등들도 호혜적 입장에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 기간 제재하다가 적당히 타협해 보상해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간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의 원자력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유지해 비무장지대 안에 세계 평화 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연설 과정에서 총 39차례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연설을 위해 들어서자 모두 선체로 박수를 치며 박 대통령의 본 회의장 입장을 환영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 대통령의 오늘 연설은 36분 동안 영어로 진행됐습니다. 짙은 회색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회의장에 등장한 박 대통령은 의석 좌우를 향해 고개를 돌려가면서 차분한 어조로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박 대통령이 연설을 시작한 뒤 퇴장할 때까지 4차례의 기립박수를 포함해 모두 39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 박수가 나온 부분은 박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한다는 한국전 참전 기념 비문을 언급한 뒤였습니다. 이후 회의장에 참석한 한국전 참전용사 4명의 의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언급할 때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들을 모두 언급한 뒤에는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이후 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거나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등의 연설에서도 역시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기립박수는 연설 시작 뒤 퇴장 때를 포함해 총 4번 있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포괄 이민개혁 법안의 성사로 앞으로 10년 동안 3천만 명이 영주권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합법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입되는 신규 이민자도 최대 5,70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반이민 성향의 단체인 넘버 USA는 어제 연방상원의 포괄 이민개혁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구제될 불법 체류자와 신규 이민자 등 적어도 3,350만 명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920만 명의 불체자와 250만 명의 드림법안 수혜자, 또 새로 재편되는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을 통해 약 1,700만 명의 이민자들이
학생들이 새롭게 영주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넘버 USA 측은 이 같은 수치도 추산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이민단체인 미국 진보센터도 이와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진보센터는 상원 이민개혁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오는 2024년까지 구제받게 될 불체자를 포함 약 3,250만 명의 신규 이민자들이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수 강경파 공화당 의원 제프 세션 상원 의원도 지난 3일 유사한 분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민개혁으로 앞으로 10년간 최소 3,270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될 것이며 초청 이민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자까지 합하면 최대 5,700만 명의 신규 이민자가 몰려온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과장된 규모라는 반응입니다. 돈만 먹고 재충전 카드는 나오지 않는 메트로카드 발급기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작 카드는 나오지 않고 영수증만 나와 메트로카드를 재발급하려는 신청이 한 달 평균 3만여 건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2만 건, 많을 때는 3만 5천 건에 달하고 있는 뉴욕시 메트로카드의 재발급 신청은 카드를 분실했거나 카드 발급기계 결함에 따른 미지급 등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충전을 위해 카드를 기계에 넣은 뒤 현금을 지불하면 재충전된 카드가 다시 나와야 하는데 카드는 나오지 않고 영수증만 인쇄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재발급 신청을 해도 카드를 다시 발급받기까지는 최고 45일까지 소요되고 있습니다. 케빈 오티즈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대변인은 적체돼 있는 재발급 등의 민원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적체된 민원 해결 기간은 메트로카드의 종류와 재발급 신청 사유 유형에 따라 5일에서 45일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발급기계의 결함으로 인한 카드 분실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풀타임 직원뿐만 아니라 파타임 직원들도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유급 병가 조례안이 뉴욕시 의회를 만장일치 통과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500에서 2,000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 공공서비스 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15명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체가 연간 5일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대기업보다는 소기업에 영향이 더 크게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기업들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조례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종업원 2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한 뒤 2015년 10월 1일부터는 15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유급 병가 혜택은 풀타임 정규직 종업원뿐 아니라 파타임 직원에게도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채용 후 최소 4개월 이상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종업원이 15명 미만인 기업들도 연간 5일의 무급 병가를 줘야 하고 병가 사용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뉴욕시 경제가 지속적 호전을 보일 경우에만 조례가 발효되며 경기가 갑자기 악화될 경우에는 경기 호전 시까지 조례 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뉴욕시 경기에 대한 판단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동행지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뉴욕시 의회가 영재 입학시험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재를 제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며 모든 학생들이 영재성을 평가받을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크리스틴 퀸시 의장과 로버트 잭슨 교육 분과위원장 등은 어제 뉴욕시 영재교육 개선 방안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 방안은 영재 프로그램 입학 정원의 확대, 학군 영재 프로그램 입학 자격을 평가하는 지역 기준 마련, 매번 문제가 됐던 사립학교와 가톨릭 학교 등록 예치금, 납부 마감과 겹치지 않는 전형 일정 마련, 유치원 과정 수료 후 영재
문제성 여부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 기준 마련 등의 내용입니다. 각 학군은 최소 2개 이상의 유치원 영재 학급을 개설하도록 했으며 관련 방안이 마련되면 학군 영재 프로그램의 입학 정원은 현재보다 6,000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시내 5개인 시티와이드 영재 프로그램도 2배로 늘려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에 각 2개씩, 맨해튼에 3개, 스테튼 아일랜드에 1개를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브롱스와 스테튼 아일랜드에는 시티와이드 프로그램이 전무하며 2배로 늘어나면 시티와이드 정원도 2,700명이 추가됩니다. 영재학교 추가 설립 등에 필요한 재원은 이미 시교육청이 매년 책정하고 있는 예산에 포함돼 있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SAT와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인 대입 수능 시험인 ACT 시험이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선다형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는 문장과 새로운 주관식 문형으로 그리고 컴퓨터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ACT 시험 주관처인 ACT사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아이패드와 노트북, 데스크탑 등을 활용한 컴퓨터 방식의 시험을 2015년부터 새로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방식의 시험이 실시되면 성적 통보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져 기존에 4에서 6주가 소요되어 오던 성적 발표 시기를 2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문제 유형도 기존의 선다형과 더불어 가상 공간에서 과학 실험 등을 하거나 특정 개념을 자신만의 문장으로 설명하는 주관식 문제 등의 새로운 유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기존의 지필고사 방식으로 시험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외 영어, 수학, 과학, 독해 등 4과목 시험과 선택형 작문 시험 등 구성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ACT사는 이번 주 공식 발표를 앞두고 시험 감독 방식, 지필고사와 컴퓨터 방식의 채점 기준 구분, 개인용 아이패드 사용 허용 등의 세부 조항을 조율 중입니다. 전국에서 매년 170여만 명이 응시하는 ACT 시험과 달리 SAT 시험은 아직까지 지필고사 방식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변경에 따라 추후 SAT 시험 방식에도 변화가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